안녕하세요, 백화도원입니다. 요즘 밑거름 주는 시기인데요, 거름을 주실 때 어떤 성분이 어디에 도움이 되는지 알면 보다 효과적으로 농사를 지으실 수 있겠죠. 그래서 오늘은 13가지 필수 영양소가 하는 역할과 부족했을 때 생기는 결핍 증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필수 영양소 13가지 중에서 다량 원소 6가지와 그리고 1000ppm 미만으로 들어있는 미량 원소 7가지가 있습니다. 미량 원소라고 해서 그 중요도가 낮은 것은 아닙니다. 작물이 자라는데 꼭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필수 영양소라고 하는 건데요, 만약 이 중에서 하나라도 부족하면 당장 결핍 증상이 나타납니다. 독일의 화학자 리비가 주장한 최소 양분의 법칙이라는 것도 13가지 필수 원소 중에서 12가지 영양소가 풍부하고 한 가지 영양소가 조금 부족하다면 그 부족한 영양소에 의해서 작물의 생장이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먼저 다량 원소 6가지의 역할과 결핍 증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식물이 가장 많이 필요로 하고 가장 중요한 질소입니다. 질소는 식물의 단백질과 엽록소 그리고 핵산을 합성하는 데 사용됩니다. 세포 분열을 해서 식물의 몸체를 크게 하는 데 필요합니다. 질소가 부족하면 잎이 황화 현상을 나타냅니다. 엽록소가 부족해서 잎이 노랗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안토시아닌 같은 색소가 축적돼서 잎이 자주색을 띠기도 합니다. 반대로 질소가 너무 과하면 잎이 아주 짙은 녹색으로 바뀝니다. 요즘같이 낙엽기에 가까워지면 수채 쪽으로 질소가 이제 많이 이동을 하기 때문에 잎이 이렇게 자주색으로 이제 바뀌는 현상이 생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인입니다. 인은 염색체와 원형질 막을 만드는 데 필요로 하고 식물 세포에서 호흡이나 광합성 과정에서 당류와 결합해서 여러가지 대사를 주도합니다. 그러니까 과일의 당도를 높이는 데도 기여를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인은 토양 중에 많이 있는 편이지만 토양 산도가 pH 5.0 이하에서는 작물이 흡수할 수 없는 형태로 바뀝니다. 인이 부족하면 식물의 생장이 둔화되고 잎에 괴사 반점이 나타납니다. 괴사 반점은 잎 중간중간에 누렇게 반점이 생기는 걸 말합니다. 세 번째는 칼륨입니다. 보통 비료로서 부를 때는 가리라고 표현을 하죠. 가리는 식물의 구조나 조직을 만드는 데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광합성과 호흡작용에 관여하는 효소의 활성제 역할, 그리고 전분과 단백질 합성 요소의 활성제 역할, 세포의 삼투압을 높이는 데도 사용됩니다. 가리가 부족하면 잎에 검은 반점이 생기고 잎 가장자리부터 위쪽으로 말리면서 괴사 현상이 생깁니다. 또 뿌리 썩은 병도 잘 걸립니다. 그러니까 반대로 뿌리를 튼튼하게 하기 위해서 가리가 필요하다는 말이 되겠죠. 그리고 네 번째는 칼슘입니다. 칼슘은 중엽층이라고 하는 식물의 세포 사이의 벽을 구성하는 데 사용됩니다. 세포와 세포를 붙여주는 접착제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열매를 단단하게 만들어서 병 저항성을 높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토마토 열과나 배꼽 썩은 병에 칼슘제를 사용하면 금방 없어지는 것도 그런 이유 때문입니다. 그리고 느슨했던 세포벽이 튼튼해지면 탄저균도 막을 수가 있기 때문에 탄저병이 발생하기 전에 칼슘을 사용하면 탄저병 예방 효과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또 아밀라제 효소의 활성제 역할도 합니다. 칼슘이 부족할 때 나타나는 증상은 정단 분열 조직이 죽는 것입니다. 당연히 성장도 멈추고 새로 만들어지는 잎도 기형으로 변하면서 죽습니다. 칼슘은 수체 내에서 이동이 잘 안 되기 때문에 빠르게 칼슘을 공급해 주려면 연면 시비가 가장 좋습니다. 다섯 번째는 마그네슘입니다. 마그네슘은 엽록소를 구성하고 광합성과 호흡작용 그리고 핵산 합성에 관여하는 효소의 활성제 역할을 합니다. 마그네슘이 부족하면 잎이 노랗게 변하는 황화 현상이 나타나는데 엽맥부터 노랗게 변하기 시작해서 나중에는 잎 전체가 누렇게 변합니다. 여섯 번째는 황입니다. 황은 시스테인 그리고 메티오닌과 같은 아미노산을 합성하는 데 사용됩니다. 과일의 맛과 향 그리고 색을 내기 위한 기능을 해주는 것이죠. 비타민과 비오틴, 코엔자임 A와 같이 호흡작용에 관여하는 조효소로도 사용이 됩니다. 황이 부족했을 때 생기는 현상은 제일 어린 잎에서 먼저 황화 현상이 나타납니다. 마그네슘이 부족할 때 연맥부터 노랗게 변하는 것과는 좀 구분이 되겠죠. 이제 미량원소 7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철입니다. 철은 광합성과 호흡작용에 전자를 전달하는 단백질과
효소를 구성하는 성분입니다. 철이 부족하면 어린 잎에서 황화 현상이 나타납니다. 마그네슘 결핍 증상하고 비슷하게 연맥 사이 조직에서 시작이 되는데, 철 부족으로 나타나는 황화 현상은 어린 잎에서 나타나는 게 마그네슘 결핍 증상하고는 좀 다릅니다. 두 번째는 염소입니다. 염소는 광합성에서 망간과 함께 물 분자의 광분해를 촉진하고 식물 호르몬인 옥신 계통의 화합물을 만들고 삼투압을 높이는 역할을 합니다. 염소는 자연에서 충분히 공급되기 때문에 결핍 현상이 잘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망간입니다. 망간은 엽록소 합성에 꼭 필요하고 효소의 활성제 역할을 합니다. 망간도 결핍 현상이 잘 안 나타나는데 간혹 알칼리 토양에서 나타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증상은 잎에 누런 반점이 생깁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이제 붕소입니다. 세포 수송과 세포 분열에 필요하고 핵산의 합성과 헤미셀룰로스 합성에도 이제 관여를 하는 걸로 밝혀져 있고요. 부족했을 때 증상은 줄기 끝과 뿌리 끝이 죽고 수분 흡수력도 떨어져서 과수의 경우에 조기 낙화 현상이 나타납니다. 다섯 번째는 이제 아연입니다. 아연은 엽록소 합성과 식물 호르몬 옥신 합성에 이제 관여를 합니다. 아연이 부족하면 잎이 작아지고 절간 길이가 짧아지고 식물 자체가 아주 작아집니다. 여섯 번째가 이제 구리입니다. 구리는 산화 환원 반응에 관여하는 효소의 구성 성분입니다. 이것도 결핍 현상이 잘 나타나지 않지만 부족하면 잎이 진한 녹색으로 바뀌고 잎 끝쪽부터 괴사하기 시작해서 전체로 퍼집니다. 마지막으로 일곱 번째는 몰리브덴입니다. 몰리브덴은 아미노산 합성 과정에 필요한 질산염이 아모늄염으로 환원되는 과정에서 필요합니다. 그리고 식물 호르몬인 에부시식산 합성에도 관여하는 걸로 되어 있고요. 결핍 증상은 잎의 황화 현상이 일어나는데 잎이 위쪽으로 말리면서 괴사하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지금까지 식물이 자라는데 꼭 필요한 필수 영양소 13가지 원소의 기능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말씀드린 기능들 외에 말씀 못 드린 것들도 있는데 이 정도만 아셔도 농사에 많은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이 있는데요. 시판되고 있는 비료에 지금까지 말씀드린 필수 영양소가 다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자연에 있는 식물을 분석하면 무기 영양소가 한 60종 정도가 나옵니다. 아주 미량이지만 그것이 어떤 식으로든 식물이 자라는데 역할을 한 것도 있을 것이고 그냥 저절로 흡수가 돼서 식물의 몸체를 형성하는 원소도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13종의 미네랄만 들어있는 것과 비교하면 생리활성화 능력이 아주 큰 차이를 보이겠죠. 사람은 26가지의 원소로 이루어져 있다고 하죠. 인체도 마찬가지로 미량 원소가 부족하면 당장 결핍 증상이 나타납니다. 면역력 저하로 인해서 여러가지 질병이 온다는 것이죠.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가급적이면 비료 사용을 줄이고 우분이라든가 가축분 퇴비로 대신하셔도 필수 영양소가 충분히 공급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조금 더 욕심을 내서 숯가루나 구운 소금 같은 것들을 사용하면 사람이 필요로 하는 모든 원소가 들어있는 작물을 생산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럼 오늘 영상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